자, 우리 단원 마무리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3번입니다. 첫 번째. 어, 그림과 같은 사람이 달에서 높이 뛸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달에서 더 높이 뛸 수 있는 현상. 이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울 때 달에서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라고 했었다, 맞죠?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건. 자, 그러면 A, B, C 봅시다. 학생 A는 지구에서보다 달에서 사람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질량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게 뭐냐? 우주 어디에서든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따라서 지구에서보다 달에서의 사람의 질량이 작다. 틀린 말이죠. 학생 B, 지구에서보다 달에서 사람의 무게가 작아진다. 자, 사람의 무게, 이게 뭐냐? 달의 중력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B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학생 C. 학생 C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달이 지구보다 작다. 자, 중력이 6분의 1이 되려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지구보다 작아져서 생긴 현상이다. 학생 C,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서 B와 C 4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14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진공에서 낙하하는 모습과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공기가 없으면 둘의 가속도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공입니다. 그리고 가는 공기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봐라. 가는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근데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어때요?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 맞죠? 왜냐? 왜 같으냐면 무게는 사실 중력이라는 건 어디서라도 동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늦게 떨어지느냐? 이거는 공기의 저항력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같은 높이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쇠구슬과 깃털이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이 서로 다르다. 어떨까요? 당연히 이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보세요. 나는 지금 진공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한 높이에 있다라는 건 동일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왜? 마찰이 없으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의해서 가속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동일한 높이라면,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속력은 어때야 되냐? 서로 같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15번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문제를 보세요. 쇠구슬을 수평으로 던졌을 때 이때 수평 방향의 속력과 연직 방향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은 라고 했어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연직 방향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수평 방향은 일정하니까 1, 2, 3, 4, 5를 봅시다. 1, 2, 3, 4, 5 중에 일정한 거 얘와 얘밖에 없어요. 맞지?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16번 봅시다. 16번. 16번은 그림은 물체 ABC를 지면과 수평인 점선 방향으로 던집니다. 이때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ABC를 보세요. A가 가장 짧게, C가 가장 멀리 갔어. 그러면 C의 던진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던져진 연직 방향의 높이, 이 높이는 A와 B와 C가 다 동일하다, 맞지? 그럼 높이가 낙하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수평을 던지는 속도는 수평 도달 거리에만 영향을 줘요. 시간은 A와 B와 C는
모두 동일한 시간이 걸려야 돼. 낙하하는 데까지. 그거를 기억하고 문제를 봅시다. 기억. A의 수평방의 속력은 일정하다. 당연히 일정해야 되겠죠. 16번.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 B, C가 같다. 높이만 영향을 준다 했잖아, 맞지? A와 B와 C가 모두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 B, C가 떨어지는 시간이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C가 가장 크다. A와 B와 C는 모두 이 A, B, C는 모두 어떤 힘을 받냐면 중력을 받아요. 중력. 자, 중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가속도로 운동하느냐? 중력 가속도로 이 친구들은 가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다 모두 중력 가속도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가 가장 크다. 틀린 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인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한번 봅시다. 자, 17번. 지금 너무 높게 지금 각도를 잡아놔가지고 잠깐 눕히겠습니다. 자, 17번은 그림과 같이 두 물체 A와 B를 각각 수평으로 발사했다. 이랬더니 A와 B가 동일한 수평 거리만큼 운동한 후에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동시에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도착이 동시니까 B가 더 높은 데서 떨어져요. 그럼 B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길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먼저 던져지고 A가 늦게 던져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수평 도달 거리가 같다라는 건 이 B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A와 B의 수평방의 속력은 서로 같다. 틀렸다, 맞지? 뭐가 더 빠르냐면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B를 먼저 발사한 후 A가 발사됐다. 왜? B가 더 높은 곳에 떨어지니까 더 높은 곳에 떨어질 때 같은 높이면 같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 높다라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니까 B를 먼저 발사한 후에 A를 발사해야지 동시에 여기 바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가속도의 크기 B가 A보다 크다. B는 어떻게 돼? B는 중력을 받고 A는 중력을 받아. 그럼 A도 중력, B도 중력을 받으니까 둘 다 중력 가속도만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고 A와 B가 모두 중력 가속도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만 답이 됩니다. 18번 18번은 이런 거예요. 지구 위의 한 점에서 A와 B를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발사했을 때 A와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A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B는 타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되냐? B는 A보다 더 큰 원을 그리고 돌아온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사된 속력은 A보다 B의 속력이 더 커야 돼.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자, B가 받는 힘 자체는 중력이에요. 근데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한다 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디귿 B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감소한다.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요거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반지름과 이 거리를 본다면 의미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멀어지면 멀을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요 문제는 쌤이 시험 문제는 안 될 건데 요런 식 기억나죠? M1, M2라고 했던 요 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참고로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지금 크게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간고사에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풀어줬습니다. 왜 그런지. 자, 19번. 19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B가 있어요. 이 위치를 시간이 0에서부터 0.3초까지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이랬을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A와 B가 있어요. 근데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다, 맞죠? 자, 이랬을 때 T가 0초일 때 B의 속력은 1m/s이다. 어떻게 될까요? 자, 0.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0초일 때는 수평 방향의 속력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지 처음엔 정지 상태니까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잖아, 맞지? 그 물체의 속력이 여기 시간과 곱해지면 VT가 이동 거리다라는 식이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V가 얼마냐? V 곱하기 0.1초를 하면 얼마가 되느냐? 10cm가 돼. 그래서 0.1m/s가 됩니다. 자,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고 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V는 얼마가 되느냐? V는 0.1초라는 시간 동안 0.1m를 이동했으니까 1m/s가 된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 들어가겠죠. 자, 니은 0.2초일 때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어떻게 되냐? A는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 맞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된 G 곱하기 시간 0.1초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래쪽으로 G 곱하기 0.1초가 있지만 오른쪽으로는 얼마가 있냐? 1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야 되니까 B가 A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T가 0에서 0.3초까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5cm를 이동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0.1초라는 시간일 때 이 속도는 얼마냐? 9.8 곱하기 0.1, 즉 0.9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0.98이니까 어떻게 되냐? 0.98 이거 선생님이 0.1초로 설명했는데 그냥 문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굵게 해볼까요, 쌤이? 자, 여기는 세로축이 속도가 될 겁니다. 가로축은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속도는 9.8 혹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했었어. 그럼 얘는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시간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0에서부터 0.3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0.3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0.3초라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0.3 곱하기 g 0.3g가 돼야 돼요. 왜냐? 지금 가속도가 9.8이라는 가정을 하면 안 돼. 10이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0.3초까지 이동한 거리, 0에서 0.3초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할 거니까 얼마냐? 25, 15, 5, 45m, 45cm 이동했다, 맞죠? 그러면 0.45m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0.3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g는 어떻게 되죠? 0.09분의 2 곱하기 0.45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 0.099, 0.45를 이 2배 하면 0.9가 된다, 그죠? 그럼 이거 90 되면서 소수점을 여기로 옮길 수 있다, 맞죠? 그럼 9분의 90이니까 1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겠구나 라고 해서 요 디귿도 맞아 들어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죠. 자, 20번.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두 물체 A, B가 각각 3V로 등속 운동한다. 자, 3V로 등속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했어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모습을 할 것이다. A 속력은 V고 B 속력은 2V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돼? A의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다 맞죠? 자, 그러면 충돌 후 A의 질량 M이고 속도 V가 되기 때문에 MV 기억 맞아 들어가죠. 니은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운동량 변화량 크기 튀어나오는 거를 선생님은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이쪽을 마이너스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MV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3MV다 맞죠? 따라서 얘는 얼마냐? 4MV가 되죠. 그러니까 2MV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디귿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의 크기는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운동량 변화 요걸 플러스 요걸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MV라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3MV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 EMV 플러스 3MV 5MV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5MV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번까지 풀었고 21번 봅시다. 21번은 시간이 0일 때 10m/s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질량 5kg이다. 자, 이때 2초일 때 수평 방향의 속력은 V1, 연직 방향의 속력은 V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수평 방향의 속력은 힘이 없다 맞죠?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10m/s로 던졌으니까 V1 얼마냐? 10m/s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V2는 어떻게 되냐? V2는 연직 방향이에요. 근데 2초가 지났어.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10 곱하기 2, 20m/s의 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억 맞고 니은 맞아 들어간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은 어떻게 되냐? 디귿은 0에서 0.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이거는 무엇이냐? 같은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0에서 2초까지 봅시다. 2초 때는 10이고 20m/s인데요. 그러면 이 둘의 합의 값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합의 값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나눠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x축, y축으로 나눠서 푸는 걸 봅시다. 나눠서 푼다면 x축에 대한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y축에 대한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처음에는 0이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2초 때는 20m/s로 5kg이니까 100kg m/s 마이너스 0이라는 운동량을 가질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변화량은 충격량의 크기는 100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합쳐서 볼 수도 있어요. 합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 각각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는 x축, y축만 따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 아니고 수평 방향의 운동량 변화가 있냐 없냐, 수직축 방향의 연직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가 있냐 없냐. 이 경우는 수평으로의 운동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직 방향의 운동량만 봐야 되니까 100Nm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22번. 22번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 빗면 위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물체 A, B를 가만히 놓았을 때 AB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재질이 다른 두 벽에 부딪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벽과 충돌하는 동안 A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N과 2M이다 맞지? 근데 빗면이에요.
이 빗면을 내려올 때도 가속도가 같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얘들은 이 빗면의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g 사인 세타라는 값으로 같은데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지 말고 일단 빗면에서는 가속도 일정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자, 그러면 A와 B는 바닥면에 왔을 때 동일한 속력을 가집니다. 그럼 동일한 속력을 가지는데 A가 B보다 더 적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둘은 부딪혀 정지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렇다는 건 나중 운동량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벽과 충돌하기 전 A와 B의 속력은 같다. 맞습니다. 이거는 니은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거는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A와 B가 달라요. 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디귿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넓이는 B가 A의 2배다. 요 말은 아까 여기가 어떤 속도 V로 같아진다면 MV가 0이 되니까 요게 충격량 A의 충격량이 될 거고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 2MV 미안해요. 거꾸로 적었네.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MV 맞지? 근데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EMV가 돼요. 그러면 EMV가 MV보다 2배니까 B의 넓이가 A 넓이의 2배다라고 하는 디귿은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23번. 23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질량이 m인 물체 A가 수평면을 따라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V0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넓이는 이러하다. 즉, 이 값은 충격량이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B는 A와 충돌 후 이 속도로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B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였느냐? MV0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요겁니다. 그러면 A는 B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 왼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요거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자, 충격량부터 적어봅시다. 충격량은 이 값이다, 맞지? 근데 이 값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mv0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의 질량을 가지는 친구는 여기 보세요. B는 A와 충돌한 후 이러한 일정한 속력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 마이너스 mv0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요 mv0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m 라지 v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3분의 1 m v0가 될 수 있다 맞죠? 왜?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됐잖아 맞지? 그래서 따라서 A의 나중 속력은 3분의 1 v0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A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푼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B의 질량을 구하는 거야. 자, B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B는 처음에 정지 상태예요. 나중에 속력은 이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힘을 앞으로 받아요. 그럼 나중 운동 방향도 앞쪽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B의 충격량은 3분의 2 mv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의 질량 모르니까 이렇게 적읍시다. 여기에 속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 2분의 1 v0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질량 m의 속도가 얼마였냐? 0이었어. 정지해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 뒤의 항은 없는 걸로 봐도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요 식만 풀면 되는데 이 식에서 이 m은 어떻게 되냐? v와 v0가 사라질 거니까 라지 m은 어떻게 되냐? 3분의 4 m이 돼요. 따라서
요 3분의 4라는 값이 뭐냐? 3분의 4m이라는 값이 B의 질량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24번입니다. 충격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들어 국내 레저용 차량에 장착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범퍼가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범퍼를 장착할 경우 에어백 센서의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등 안전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에어백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 이 친구는 시간을 키워줘서 충격력을 어,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기존 범퍼와 비교할 때 같은 속력을 달리다 충돌하는 충돌 실험에서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아 충격 완화 성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고하고 있다. 이 왜냐? 스테인리스 재질의 범퍼는 찌그러지잖아요. 자, 찌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찌그러지는 동안, 충돌할 때 찌그러지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감소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건 부딪히는 순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짧아지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본다면 뭐라고 적혔냐? 기억은 충돌 시간을 줄여주는 장치다. 자, 에어백은 시간을 늘려주는 장치다. 맞지?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사람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니까 기억 틀렸어요. 니은 스테인리스 범퍼는 받는 충격량이 기존 범퍼보다 크기 때문에 니은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스테인리스 범퍼가 받는 충격량이 기존 범퍼보다 크기 때문에 니은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어떻게 될까요? 자, 스테인리스 범퍼는 뭐지? 받는 충격량은 동일하다, 맞지? 근데 니은과 같은 결과는 뭐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디귿만 답이 돼야 되겠죠. 디귿 스테인리스 범퍼의 충돌 시간이 기존의 범퍼보다 짧기 때문에 니은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선생님이 아까부터 설명했던 그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디귿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13번에서 24번까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머지 궁금한 게 있으면 시험 치기 전날까지도 얼마든지 선생님은 질문을 받아주겠습니다. 선생님은 2층 교무실에 있으니까 2층 교무실로 찾아오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